안녕하세요. 센텀 르엘 괜찮은 진실, 불편한 진실 아닙니다. 괜찮은 진실로 커뮤니티 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앞전 영상에서 제가 창호와 그리고 욕실, 이게 하이엔드가 맞냐라는 내용으로 사실 좀 깠거든요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이 사실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르엘의 좀 괜찮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살롱 드 르엘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. 발음도 어렵네요. 살롱 드 르엘. 자, 2070세대를 아우르는 3,300평의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하이엔드 커뮤니티 르엘의 소사이어티.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천 서밋보다는 평수가 세대 대비 커뮤니티 평수가 확실히 좀 작은 거를 알 수 있죠. 하지만 함축적으로 해놨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여기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개 공지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된 약간 스트리트 상가 같은 거죠. 포디움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인면에 그리고 저층부와 고층부에 미디어로 이렇게 아파트의 외관을 디자인한 부분입니다. 뭐 W도 그렇고 LCT도 그렇고 요즘에 사실 측면 조명도 많이 놓지만 조명 외에 이제 미디어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아파트가 확실히 좀 고급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. 그래서 여기는 좀 홍보 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딱 조명이라고 하면 사실 나타낼 수 있는 색이 한 가지 색 또는 이렇게 단색 아니면 뭐 복합적이진 않죠. 근데 여기서는 색깔을 자유자재로, 영상을 자유자재로 틀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와, 저기 아파트 뭐야? 라는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. 67층인가요? 이런 초층 아파트가 이렇게 웅장하게 한 2000세대면 정말 좀 웅장하게 보일 것 같아요. 남천 서밋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 단점이고요.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입지적으로도 그렇고요.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초고층화를 가져가면서 조금 동간 간격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피사체가 여러 개 있으면서 많은 세대수로 좀 랜드마크적인 형상은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문주 이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. 소나무 문주 형태인데 웅장하다. 그리고 지금 저층부에 이런 포디움인가요? 예. 이 포디움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이가 주는 위압감, 웅장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르엘 리버파크 센트럴 파크에 초대하다라고 있더라고요. 센트럴 파크는 사실 부산에서 좀 시민공원, 뭐 뉴욕까지 안 가더라도 부산에서는 시민공원 쪽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, 그만큼 이제 리버파크 센텀에서 가지고 온 이유는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이 저층부의 스퀘어적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여기 뭐 오픈형 중앙광장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하려고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. 분수 파고라가 설치된 휴식 공간이자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.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된 공개 공지일 것 같고요. 양쪽에 이렇게 스트리트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캐널 스트리트, 부대시설, 문화시설 이용 편의성과 선하지 숲, 접근성을 높여주는 특화 조경 설계입니다.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널파크를 초대하다라고 되어 있어 웨이브 스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수공간이 돋보이는 공개 공지로 말씀드렸죠. 수공간, 그러니까 물에 대한 뭐 유속이 있는 이런 물을 활용한 조경 공간을 가운데 만들어 놨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소통하며 즐기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조명이 더해진 수공간으로 더 고급스럽고 활기찬 밤의 경관을 만듭니다. 사실 이 공간은요, 뭐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스트리트 상가 형태로 해서 다른 이렇게 외부인들에게도 공개를 하면서 좀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? 뭔가 포근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도시적인
이미지를 이 공간에서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제 내부 공간의 같은 커뮤니티 같은 공간에는 외부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공간이겠죠, 당연히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롱 드 르엘이라고 합니다. 휴식의 여백, 취향의 깊이, 교류의 온기가 함께 흐르는 곳,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문화가 되는 곳. 이렇게 제가 커뮤니티를 나중에 쭉 보시면요, 여기서 사실 원스톱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, 그 부분은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휴일에 물건을 구매하고 여기서 좀 쇼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, 약간 문화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면 조금 이 커뮤니티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070세대, 세대수가 많죠. 그만큼 아까 랜드마크적인 웅장함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위 1%의 연결, 상위 1% 어디서 가지고 온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. 르엘에 거주한다는 건 그것은 관계를 소유하는 일입니다. 사실 롯데의 르엘에 대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높죠.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고 아크로라든지 아니면 더 H라든지 더 H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낮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부산에서는 또 롯데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거든요. 이게 보시면요, 커뮤니티 공간을 한 번씩 쭉 볼게요.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간들이 이게 전면에 뷰가 개방이 되죠. 이게 조감도만 봤을 때는 수영 강뷰가 보이는 공간에서 이렇게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주말 아침에 뭐 먹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주말 아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식사에 대한 고민 없이 와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공간이 있다면 정말 좀 사실 생활 자체가 쾌적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. 윤택해질 것 같죠. 저녁에 대한 야경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영장을 보면요, 이렇게 남천 서밋은 수영장이 없거든요. 그리고 W는 제가 알기로는 2라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여기는 3라인으로 알고 있고 25m인 것 같고요. 아마 수영 강사가 오전 오후 좀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조식이라든지 이런 좀 식당 서비스는 2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입주민들이 충분히 이 공간들이 메리트 있는 공간인지 활용도 측면에서 생활에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말에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, 그리고 이 공간은 자유롭게 독서를 하는 공간이자 휴식을 하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. 보통 그냥 카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 곳은 아니고 조금 더 그냥 사색에 잠겨서 책을 보고 약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라운지인데요. 이 라운지에서 이 커뮤니티를 가기 전에 사실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좀 동선상에 연결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자, 사우나도 있네요. 사우나 아까 남천 서밋에도 있었고요. 이런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이 쿠폰을 주면서, 그리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아파트 여기 단지 안에서 몸을 조금 휴식을 취한다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만족할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공간인데요. 이렇게 여기 스크린 퍼팅하는 이런 골프 공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남천 서밋처럼 이렇게 테니스 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GX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GX 공간이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좀 운동하는 공간까지 같이 가짐으로써 사실 이렇게 공간이 넓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세대수에 대비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사실 있어야 될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커뮤니티 외에 다른 싱크백이라든지 클린룸이라든지 이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은 사실 하이엔드 아파트에 걸맞게 대부분 좀 갖춘 것 같고요. 지난번에 좀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욕실은 역시나 조금 아쉽죠. 욕실은 역시나 아쉽고
구조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, 주방과 이 다용도실이 연결되는 동선이 조금 돌아가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만족도는 전 사실 조금 낮습니다. 점수를 낮게 줘야 될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까지 뽑을 뭐 긍정적으로 뽑기가 어려웠던 거는 한동에 이제 6세대씩 수영강 조망이라든지 광안리 쪽, 광안대교 쪽에 조망을 뽑기 위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이고 이 건물 외부 쪽에 기둥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제외하고 조망은 확보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배치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층고가 거실 층고는 괜찮지만 나머지 공간들에 대한 층고에 대한 아쉬움도 물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. 하지만 이제 이 하이엔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들, 그리고 대단지의 초고층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탄력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송동이기 때문에 제송역 앞에 우리가 이제 동해선이죠. 를 제외한 나머지 1호선, 2호선으로 연계하는 이 지하철적인 부분, 교통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부분, 그리고 학군에 대한 부분,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하셔서, 사실 서밋이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. 서밋이 금액이 영상 촬영 기준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, 센텀 같은 경우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2030년에 이 제송동의 나중에 입지와 이 이후의 주변의 아파트 시세, 그리고 5년 뒤에 부산의 부동산 시세 등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와 그리고 실거주를 고민한 청약, 그리고 나머지 1순위, 2순위, 그 이후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스텝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이엔드 아파트 조금 아쉽습니다. 그죠? 롯데에서 부산의 하이엔드 르웨이를 처음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기대가 높아서일까요?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 스텝을 밟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영상이 좀 뭔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